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늘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빠른 결정을 촉구했는데요. 춘천에서는 시민들이 릴레이 동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피켓을 앞에 두고 천막안에 앉은 지성희 신부. 지신부의 침묵 단식 농성이 오늘로 8일째입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태지만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빨리 파면을 인용해야죠.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본 일들을 헌재가 판단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그 판단을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지성희 신부와 함께 하겠다는 시민들이 릴레이 단식에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힘도 들이지만 또 헌재도 압박하고 이러기 위해서 단식을 릴레이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 거두사 거리에는 오늘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했습니다. 망설이는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이 일어난 지 100일이 넘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역대 최장기간 대통령 탄핵 심판 수기만 거듭하고 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지금 당장 선고하라.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은 법원과 검찰의 비호를 받아 버젓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강원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2일 토요일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연사로 참여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춘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원주와 횡성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는 오늘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들의 힘으로 체포, 구속한 윤 대통령이 법원과 검찰의 비호를 받아 석방됐다며 내란 세력의 허황된 계획을 좌초시킬 유일한 법적 수단인 헌재 파면 선고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성 만세공원에 모인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헌재 탄핵 인용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탄핵 인용을 통해 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소초면의 명칭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치악산을 독점하는 것은 안 된다며 횡성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치악산 동쪽 자락에 자리 잡은 횡성군 강림면.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든 주민들이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원주시 소초면의 지명을 치악산면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강림면 주민들은 치악산이라는 공동의 자산을 특정 지역이 독점하는 것은 치악산 주변에서 삶의 터전을 가꿔오고 매년 문화행사도 열고 있는 횡성의 역사적, 문화적 자부심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치악산은 원주뿐 아니라 횡성, 나아가 영월 일부 지역에까지 걸쳐 있으며 면으로만 본다면 소초면보다 강림면 면적이 더 많이 치악산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9계리가 전부 접해 있고요. 2계리는 치악산 산속에 완전히 계란 노른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외면하고 주변 면에서 치악산이라는 명칭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횡성군 전현직 군수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명칭 변경 시도가 계속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의 독점적 자산이 아니라 원주와 횡성이 함께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공동의 유산입니다. 반대 목소리는 원주시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표지판, 주소 변경 등에 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다 세금인데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치악산을 접하고 있는 다른 동이나 면은
그 상실감이 보통이 아닌데요. 적자 재정을 펴놓은 상황에서 이름 바꾸겠다고 수십억을 때려넣는 것도 침체된 지역 발전을 위해 소초면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시작된 치악산면 명칭 변경. 경계를 맞댄 횡성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명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일이니만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정부가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기준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자 전환에 필요한 필수 수업이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평일에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이 외국인 수강생들로 가득합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말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수업에 적극적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파티가 있어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4년 10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무기한 체류에 가족 초청도 가능한 숙련 기능 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이 수업이 필수인데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 수업을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쟁 이런 것도 해요. 일본만도 친정 마감 잤어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고 여기서 공부했어요. 힘들지만 우리 앞으로 미래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며 지난 2023년 숙련 기능 인력 비자의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규모도 연간 2,000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필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원도에선 17개 기관이 수업을 제공하는데 평일에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주말에는 원주와 강릉 두 곳에서만 교육이 진행됩니다. 강릉에선 한 개 수업만 개설되다 보니 강원도 각지에서 원주로 수강생이 몰립니다. 강원도 전역에서 일요일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는 거의 저희 센터가 유일하다 보니까 6시에 출발해서 오시고 10시 넘어야 집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한국어 수업을 들으려는 수요는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데 관련 수업은 결혼 이주 여성을 주 대상으로 대부분 평일에 진행되고 대학교도 주로 유학생으로만 교육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평일 수업은 자리가 남고 주말엔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비자 전환 규모를 확대하고 기준까지 완화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 사업에 나섰는데요. 개발 방향을 놓고 강원도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떠나고 20년간 벌판으로 남아있는 춘천 옛 캠프페이지. 민선 8기 들어 춘천시가 이곳에 건물을 세우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계획에 강원도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옛 캠프페이지 개발의 행정 절차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20년 캠프페이지 전체를 공원화하기로 춘천시와 협의했다며 춘천시가 공원 부지를 상업지구로 바꾸려면 강원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상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지금 계획 내용을 바꾸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일한 수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강원도 패싱 발언에 이어 행정부지사까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춘천시가 강원도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안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도하고 시가 잘 협의해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발전 종합계획 변경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강원도와 협의해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옛 캠프페이지 개발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보기도 나쁘고 여기도 관문인데 예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그냥 벌판을 놔두는 것도 그렇고. 최대 250억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신청은 5월에 마감됩니다. 춘천시는 24일 시민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철도공단 강원본부가 범람 우려가 많았던 영월군 남면 태백선 철도가 지나는 서강천교를 새로 지었습니다. 공단은 1954년 지어진 이후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지속됐던 서강천교를 5년 전부터 새로 건설해 최근 공사를 마치고 태백선 열차가 다니도록 했습니다. 사업비 1,730억 원을 들여 강원권 노후 철도 교량 24곳 보수공사에 들어간 공단은 서강천교를 포함해 17곳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태백선 철도는 제천에서 영월과 정선을 지나 태백을 오가는 노선입니다. 올해 제3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9월 영월군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영월군과 강원도체육회는 지난해 횡성에 이어 올해는 영월에서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등 28개 종목에 강원 18개 시군 8,300명이 참가하는 도민 생활체전을 9월 26일부터 3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경기장과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환경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원주 상공회원들과 관내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회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도지사 표창은 삼양식품과 후성전공이, 원주시장과 횡성군수 표창은 오키드호텔과 하이브, SJ테크가 받는 등 모두 17명에게 표창과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횡성군과 관광공사가 횡성호수길의 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관광공사는 올 한 해 동안 횡성호수길의 관광객 연령대 다양화 전략과 국내외 홍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강원권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횡성호수길은 이달 초 관광공사 강원지사가 주관하는 올해 강원권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식모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원주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8일 명륜동 젊음의 광장에서 시민 2,300명에게 묘목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대추와 매실, 자두, 복숭아, 오미자, 모과 등 과실수와 다육식물까지 한 명이 최대 8그루씩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장과 먼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막과 소초, 호저, 지정, 불온, 귀래, 신림에서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